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 정리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배당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존의 아리랑 고배당 ETF와 그리고 이후에 출시된 이에 상위 호환을 노리고 출시된 것 같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커다란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개의 ETF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8개 금융회사의 지분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양측 모두 금융주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양측 ETF가 투자 중인 비중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점이 발생하는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먼저 살펴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와 KB, 기업은행, 신한지주와 의리금융짐주, 가장 대표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5개 금융기업의 15% 정도 비중씩을 할당하여 5개 금융기업에 대해서 무려 75%를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은행 고배당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5개 금융기업 외에 BNK 금융지주와 JB 그리고 DGB 금융지주까지의 지분을 모두 합치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무려 90%에 달하는 정말로 은행 고배당 플러스 상품입니다. 하지만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투자가 되는 8개 기업에 아리랑 고배당주 역시 투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24년도 1월달 기준으로의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가 5.3%, 그리고 기업은행이 5.2%, 우리금융지주까지가 5.1%로 해서 좀 높은 비중이 투자되고 있으며, KB금융지주가 4.6%, 그리고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3.9%로 해서 타이거은행 고배당에서는 이제 75% 비중을 투자했던 5개 금융기관이 아리랑 고배당의 경우에는 불과 2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만을 선택하여 투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금융기업들에 대한 모든 지분을 합쳐봐도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37%가 할당이 되어 있으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격이 비중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비중상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인지가 되실 것 같은데, 이후에 투자 선택 시에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5개 금융사가 75%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즉 5개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정도가 엄청나게 날카롭게 투자가 되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며, 또 국내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의 특성상 주가 성장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한 5년 정도 관점에서도 역성장한 케이스가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금리 변동에 따른 타격도 당연히 금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비중도가 90%를 차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 ETF에서 75%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5개 금융사의 5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5년간 주가가 역성장한 케이스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도 4년간 주가가 역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5년간의 주가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KB금융의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횡보하고 있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거의 5년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거은행 고배당 ETF 상품 자체가 기존의 약간 아리랑 고배당 ETF의 단점들을 호환하면서 출시되면서 그런 성격으로 비춰지면서 배당률이 조금 더 높고 배당 주기가 월배당인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특성 부분들은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투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 5년에는 어떤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지는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실제로 10년 이상을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인 시점이지만 약 30%에서 4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60% 이상들이 배당금도 준수하고 이렇게 주가 상승도 견인하는 역할의 선택을 연간 2회 리밸런싱 때마다 굉장히 양호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더 높은 배당률과 배당금 지급 주기만으로 투자 선택을 하기보다는 양측 ETF의 성향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 ETF에서도 타이거은행 고배당 ETF 같은 강력한 경쟁 대상들이 등장한 것 때문인지 분기배당금 정책을 지급할 것으로 이제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투자 상품들은 더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발전들은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